첫 번째,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은 쉽죠, 이제. show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쓰면 되니까. 반드시 전체 데이터베이스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다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선택은 use고 MySQL 선택하려는 거. 이거 실행하면 보드로 선택되어 있는 거 MySQL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팅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죠, 이거는. 이 결과에 나오는 실제 정보들은 실물 파일로 존재해요. 지난 시간에 파일 탐색기 열고 보여드렸죠. C 드라이브 안에, XAMPP 안에, MySQL 안에, 데이터.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이 안쪽에 있는 테이블들, 아티클 보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특정 테이블 구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테이블이 아니라 구조예요, 구조. DSC 또는 뭐 describe. DB로 할게요, DB.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확인 가능하고 객체 브라우저에서 테이블 목록 열고 하나 선택해서 F6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름이 테스트인 거, 요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실행까지 해줘야 선택되죠.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팅은 똑같고, 테스트 안에 있는 테이블은 없네요. 다음 문제.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냥 삭제면 드랍 데이터베이스 A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죠. 존재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써줘야 되고, 그래서 얘는 있으면 지우는 거고 없으면 안 지우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면 경고하는 게 없죠. 근데 없는 거를 지우려고 시도하면 경고 하나 있죠. 생성, create인데 데이터베이스니까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 써주면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생성하긴 하는데 A1이 뭔지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뭘 생성할 건지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건지 테이블 생성할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선택은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만 여기서 확인한다고 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이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테이블을 만들 건데 필드로 타이틀과 바디가 있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아티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의 타입은 바캐릭터, 길이는 100, 텍스트로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텍스트는 문장을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바디에 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create table, 이름은 article, 괄호 열고 닫고 엔터 2번에 탭 1번.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타이틀, 그리고 바디, 백틱으로 예약어 기능 빼주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캐릭터, 이것도 이제 문자열 타입입니다. 첫 페이지에 MySQL 타입 보시면 캐릭터와 캐릭터 이 차이가 있는데, 최대 용량 0에서 255인 거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캐릭터 타입이고, 65,535 얘가 65,500 바이트지, 바이트. 이거는 못 본 걸로 하세요. 용량을 안 봐가지고, 단위를 안 봐가지고 그냥 차이점만 보세요. 그냥 나머지 공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그 차이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도 한번 볼게요. 문자열 데이터 타입입니다. 최대 65,535바이트. 말 그대로 진짜 문자용 데이터 타입이니까 타이틀 필드랑 바디 필드에는 문자만 넣어야 되죠. 뭐 여기처럼 뭐 타이니 인트, 스몰 인트, 미디엄 인트, 인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숫자용인데 여기처럼 문자 데이터를 넣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문자만 쓸 수 있고, 설령 여기다가 내가 정수로 넣는다고 해도 그 정수가 문장으로 바뀔 거예요. 이건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문자형으로 선언된 변수에 정수 넣으면 알아서 문장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텍스트까지 했고, 근데 이것도 한번 다 캐릭터로 해볼게요. 기본값 100으로 했지만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얘도 이제 최대 용량이 있다고 했죠. 최대 용량을 넘어설 것 같다? 그럴 때 텍스트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설계는 끝났으니까 실행하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리스팅 먼저 해보자면, 아티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조 확인인데 뭘 구조 확인할지 잘 생각해야 돼요. 디스크라이브 하고 나서 A1 쓰면 될까요? 여기에다 A1 쓰면 되나요? 아니죠? 확인하려는 구조가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의 이름을 써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조를 확인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건데 타이틀 필드에는 제목과 바디 필드에는 내용 추가해주면 됩니다. insert into article 테이블 이름.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건지 문장을 넣어야 할 때는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그리고 컬럼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쉼표로 구별해야 되고 이렇게 자, 이러면 데이터 하나 방금 들어간 거예요. 엑셀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보이는 이런 표 같은 게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그 아티클에는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는 바디가 있고 그리고 타이틀에 제목 넣었고 바디에 내용 넣었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면 셀렉트로 조회할 수가 있죠. 근데 타이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려는 것만 딱 써주고 테이블 써주면 제목만 나오죠. 지금은 타이틀 컬럼 밑으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 밑에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있으면 이런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 결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둘 다 조회하려는 거는 쉼표로 구분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셀렉트문 쓸 때 순서 중요합니다. 바디가 먼저 앞에 있고 그 뒤에 타이틀이 있어요. 바디가 먼저 나오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는 이 셀렉트문의 결과잖아요. 테이블의 구조 자체가 바뀐 거 아닙니다. 테이블 설계할 때 타이틀 먼저 써서 타이틀이 먼저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바디가 나오게 했으니까 테이블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이 결과에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에스터리스크 요게 에스터리스크입니다. 지난 시간 했죠? 모든이라는 걸 의미하고 실행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죠. 아티클 테이블이 가진 컬럼 내부에 있는 데이터 전부 다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또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실행하고 제목과 내용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추가하고 났을 때 둘 다 같은 내용이니까 구별이 안 되죠. 뭐가 먼저 쓰인 건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분명히 테이블을 설계한 시점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시점이 있을 거고 또 아티클 테이블을 만든 시점에 컬럼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데이터가 들어간 시점이 있을 텐데 데이터가 들어간 시점 이렇게 존재하네요.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결과 보면 구분이 안 되니까 무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식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을 보세요. 지금 데이터 몇 개죠?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컬럼만 놓고 봤을 때는 4개가 맞습니다. 컬럼끼리 짝을 지으면 2개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총 2개의 데이터가 한 묶음으로 된 거예요. 한 번 넣을 때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한 번 넣을 때 이렇게 2개. 이해되시죠? 근데 넣고 보니까 불편한 거죠.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을 부여했어요. 부여했는데 정작 데이터를 넣고 보니까 구별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 테이블에다가 주면 돼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갈아엎어야 되죠.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먼저 구조를 보자면 필드, 얘가 컬럼이라고 하는 게 타이틀과 바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할 건데, 자, 이거는 DDL이죠. 데이터 정의요. 골격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수정하는 거는 얼터입니다. 얼터. 뭘 수정할 건지.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그 테이블의 이름은 뭔지. 그 아티클 테이블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이게 컬럼으로서 써줘야겠죠. 그리고 그 컬럼의 이름은 id가 될 거고 add 컬럼 id 추가하겠다 컬럼을 이름은 id로. 자, 근데 처음에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설계할 때 id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컬럼을 보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써줬어요. id도 마찬가지예요. id도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id라는 거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번호를 의미하는데 그 자바 수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게시판 만들 때 게시글이죠.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그 게시글, 그 게시글에도 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이 id입니다.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쓰는 id가 아니기 때문에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캐릭터 말고, 캐릭터는 문자니까 인트가 좀 더 올바른 표현이죠. 지금 한 거 뭐냐면
여기에다가 id 컬럼을 만들고, 아니다, 다시 여기에다 id 컬럼을 만들고 밑에 데이터는 안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1번 글인지 2번 글인지 이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넣은 거예요. id 컬럼. 근데 이 id라는 컬럼은 제일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first라고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first까지 쓰고 나서 실행하면 구조가 변경됐겠죠. 성공했으니까 id 컬럼이 맨 앞에 추가됐습니다. 아티클 테이블 안에. 네. 추가된 거 보이죠? id가 1번으로 나오고 있고, 퍼스트를 빼고, 이번엔 퍼스트를 빼고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A1이지. 이거 위에서 쭉 실행했으니까 여기 있네. 그럼 없어진 거 확인했고, 그러면 테이블은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만들고, 아티클 들어있을 거고, 구조 보면 id가 없죠. 테이블에다가 데이터 2번, 2개 넣었고, 2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id라는 컬럼을 퍼스트 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id라는 컬럼이 세 번째에 생겼죠. 그래서 퍼스트 같은 거를 누락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 id는 널 값이죠. 여기서 널은 뭐 비어있다라는 건데, 이 공백이랑 0은 달라요. MySQL 널 0, 요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id 컬럼에 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비어 있을까요?
데이터를 넣어줄 때 안 넣어줬잖아요. 얘를 넣을 때 아티클에는 id 칼럼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널 상태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주지도 않은 상태로 컬럼을 추가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채워야 돼요. 이 상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id가.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업데이트 써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죠. 네, 여기에 보면 is null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where 조건절에서 우리가 뭐뭐인 것 할 때 컬럼 이름이 뭐뭐인 것 할 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where를 써줬죠. 근데 널의 경우 where 널 아니, where id는 널 이렇게 하면은 조회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입연산자로는 여기서는 이제 대입연산자가 아니죠. 이런 비규연산자로는 너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is 널 이런 걸로 써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보이죠? 이름이 널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조건 자체는 id가 널이라면 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결과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둘 다 수정됩니다. 1로 식별하기 위해서 id 컬럼을 넣었는데 둘 다 똑같으면 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때도 성공했다 나오죠. 근데 변한 거는 딱히 없겠죠. 왜냐면 id 컬럼에 널인 게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두 번째 시도했을 때 왜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where 옆에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따져봤을 때 맞는지 틀린 건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true니까 이 쿼리를 실행한 거고 false면 틀렸으니까 실행 안 한 거예요. 이게 실행이 된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얘는 널인 것만 id를 1로 세팅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2로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데이트해서 아이디를 2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아이디 컬럼이 둘 다 2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where id는 1 그러면 둘 다 2로 바뀌겠죠. 자, 그럴 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리미트 1이라는 걸 써주면 돼요. 음, 어때요? 근데 위에 게 바뀌었죠? 밑에 거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아마 이게 리미트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5개 가져오기 몇 개를 가져오는지. 그러면 어쨌든 고치긴 했는데 여기를 2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위에서부터 개수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리미트 1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부터 한 개여서 첫 번째 게 바뀌었죠. 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만약에 1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어,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데이터 하나 추가할 때 어, 여기다가는 이제 아이디 설정할 게 하나 생겼죠, 새로. 써주면 됩니다. 제목 3, 내용 3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아이디랑 타이틀, 바디 차이점이 있죠? 타이틀과 바디는 문자를 넣고 있고 아이디는 정수예요, 정수. 숫자를 따옴표로 감싸면 안 됩니다. 문자로 취급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디라는 칼럼을 구조 변경할 때 인트만 넣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문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넣어주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잘 들어가 있죠. 네. 어, 근데 1, 2,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아이디가 2가 됐으니까 위에 거 113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던 게 안 나네. 업데이트 하는데 이거 하면은 이러면 위에서부터 두 개니까 이렇게 되고 생각났다. 이렇게 해주면 1, 2, 3 이제 1, 2, 3 보기 좋게 됐죠? 2번 게시물 아이디가 2번인 거죠? 데이터 삭제하는 거 딜리트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모든 데이터 전부 다 지우는 거죠. 조건을 추가해야 돼요. 아이디가 2인 거. 그리고 나서 실행해 보면은 아이디가 2인 게시물은 삭제됐죠. 근데 이 딜리트 같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있죠. 딜리트나 드랍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갔는데 삭제하면 안 되는 거를 딜리트 해버렸어요. 또는 삭제하면 안 되는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삭제 같은 거 할 때는 단계를 많이 거쳐요. 여러분들 선에서 삭제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삭제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게시물 삭제하는 것까지 했고 그래서 삭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를 실행하면 2번 아이디는 없으니까 출력을 안 하죠. 지우기 전에는 확인 과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됐으면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조회 후 삭제가 좀 더 낫겠네요. 다음에 컬럼 하나 추가. 근데 레지데이트고 컬럼 이름이 레지데이트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니까 얼터 테이블 아티클 추가니까 애드 칼럼이죠. 이름은 레지데이트고 여기다 넣으려는 건 데이트 타임. 얘를 퍼스트 쓰면은 아이디보다 앞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데이트 타임. 이것도 제가 올려드린 페이지에 데이터 타입에 있어요.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23년 11월 26일 17시 40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레지데이트를 쓴 의미 뭘까요? 레지스터 데이트입니다. 레지스트 데이트.
게시글을 등록한 날짜인 거죠. 근데 지금 퍼스트가 있으면 아이디보다 앞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지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맨 뒤로 추가됩니다. 바디 옆에. 근데 아이디 옆에다가 바로 추가하고 싶으면 애프터 아이디라고 쓰면 돼요. 애프터 아이디. 구조 확인해 보면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아이디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를 조회해 봤을 때 레지데이트는 처음에 날짜 넣을 때 안 넣었으니까 널 상태로 존재하고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널인 상태를 바꿔야 되니까 데이터를 조작해야죠. DML. 레지데이트. 요거를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1번인 거니까 이거까지 써줘야죠. 그러면 들어갔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지데이트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잖아요. 여기다가 이 문장을 넣어도 뭐라 안 하는 게 어디까지나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날짜나 시간 같은 거 그 표기하기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거예요. 문자로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불편하니까. 그래서 now 함수라는 게 있어요. now 함수. 자, select now.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select가 출력인데 now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5시 44분이죠. 오늘 날짜고 네, 초 단위까지 나와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9초 시간이 흐른 뒤죠. 이렇게 실행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now라는 함수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MySQL이. 아시겠죠? 그러면 3번 게시물이 지금 날짜가 비어 있으니까 now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해와서 레지데이트 칼럼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3번 게시물이어야 하니까 아이디를 3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럼 이렇게 넣어준 현재 날짜 시간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now가 들어있는 쿼리문이 실행된 시간 그걸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개발 같은 거 할 때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만든다고 했을 때 게시글 쓸 때 그 글 작성된 시간 직접 입력하지 않잖아요. 사용자가 서버가 알아서 구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복습을 반드시 해주세요.